제가 관찰을 좀 해보니까 여자들이 차이고 나서 많이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보여줄게 훨씬 더 이뻐진다. 되게 좋은 노래죠. 내가 더 발전해서 상대방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세요? 그거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더 이뻐지고 발전해서 남자를 후회하게 만드는 건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엄청 이뻐지고 핫걸이 되어야만 그 남자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엄청 고평가하는 겁니다. 걔가 뭔데? 왜 걔를 후회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여러분이 이뻐지고 발전하는 건 그 남자랑 상관이 없어야 돼요. 누군가의 후회를 위해서 발전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대신 제가 별 노력 없이도 상대방이 바로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재회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하고 상당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별한 커플을 다시 붙이는 일을 합니다. 오늘 그 노하우 중에 일부를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오래 걸리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단기간에 그 남자가 충격을 받고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이걸 기억하세요. 헤어져서 오히려 좋아. 그 남자가 여러분을 먼저 거절했죠. 지금 여러분은 슬픈데 그 남자는 크게 슬프지 않은 것 같죠. 그 상황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어요. 헤어져서 오히려 좋아 스킬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꼭 이별 상황이 아니라 썸봉 정도의 상황이어도 응용 가능합니다. 그 남자가 여러분을 왜 찾겠어요? 다른 핑계는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치가 낮아 보여서 그래요. 다른 곳에서도 이 정도 여자는 내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하시라고요. 상대방에게 나는 너 정도 남자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라는 걸 내야 합니다. 그럼 상대방의 가치를 여러분이 깎는 셈이 되겠죠. 상대방은 자신이 가치가 깎이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보는 심리가 발동돼요. 남자의 가치를 깎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를 높게 매기도록 만들라고요. 그럼 그 남자는 바로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남자 자꾸 생각나죠? 그 남자가 여러분이 가치를 깎아서 그래요. 이걸 반대로 하면 된다고요. 상대방의 가치를 깎는 좋은 방법이 헤어져서 오히려 좋아 라는 의미가 담긴 문장을 상대방에게 말하는 겁니다. 혹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겠죠. SNS 등의 수단을 이용해서요. 더 나아가서 나는 지금 이별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드러나면 더 좋아요. 안 그래도 내가 더 아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너가 헤어지자고 해주네. 이거 완전 럭키 비키네. 이제 넌 필요 없다. 넌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문장을 말하지는 않을게요. 헤어져서 오히려 좋아 라고 상대방에게 그대로 냅다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간접적으로 담겨있는 말을 만들어내라고요. 그런 의미가 담긴 근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라고요. 구체적인 전략은 알아서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상황마다 사람마다 디테일이 달라져야 할 수 있으니까요. 헤어져서 오히려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남자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을 겁니다. 분명 본인의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님을 알게 되잖아요. 만약에 주식을 들고 있다가 주가가 내려가서 손절을 했어요. 근데 손절하자마자 가격이 막 올라가. 막 떡상해서 가격이 화성까지 가. 거의 일론 머스크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을 손절한 사람은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원리가 똑같아요. 그 남자는 여러분의 가치가 낮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손절을 한 거라고요. 근데 헤어지고 오히려 좋아하네? 뭐지? 가치가 낮은 사람이 아니었나? 혼란스럽게 됩니다. 사실 알고 보니 이 여자가 가치가 높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손절한 그 남자가 후회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실제로 여러분이 가치가 높아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외모나 성격이나 다 그대로잖아요. 하지만 가치가 높은 것처럼 착시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착시 효과 정도만 줘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 남자를 후회하게 만들려고 다이어트하고 성형외과 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났다가 깨졌다는 것 자체가 외모는 큰 문제가 아님을 뜻해요. 외모가 큰 문제였으면 아예 썸 정도도 못한다고요. 물론 최근에 살이 갑자기 10kg가 쪘다거나 이러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이별, 썸붕 상황에서는 외모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훨씬 이뻐져서 상대방을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그렇게 효율적인 생각이 아니라고요. 물론 이뻐지면 상대방이 후회하겠죠. 근데 단기간에 이뻐지기가 쉽냐고요. 하지만 말 한마디, 행동 몇 개로도 상대방이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해요. 이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제가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찍으면 항상 이런 반박을 들어요. 헤어져서 좋다는 식으로 행동하면 진짜 영영 사이가 끝나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진짜 마음이 완전히 식고 영원히 손절 당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심지어 이미 먼저 까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일단 이거는 제대로 설명하려면 말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인간은 나를 밀어낼 줄 아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더 끌리게 되어 있어요. 나를 밀어낼 줄 안다는 것 자체가 가치가 높은 사람이라는 증거거든요. 특히나 이별 국면에서는 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차였다. 그러면 사과하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알겠다. 나도 헤어지고 싶었다. 라고 거꾸로 다시 차버리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상대방이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나중에 다시 사귀게 될 확률도 높아져요. 정답을 알려줘도 정답이 아니라고 믿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가서 그럴듯한 좋은 말 해주는 채널 보시면 됩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장문 편지를 쓰래요. 나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만들래요. 아니면 뭐 불쌍한 척을 해서 죄책감을 유발하래요. 이런 방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연애에 대해서 잘 모를걸요? 나를 차버린 사람에게 장문 편지를 쓰라고? 딱 봐도 그냥 뇌피셜로 전문가 행세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전문가가 아니라 실전 연애 경험이 평균 이상만 되어도 저런 말을 못한다고요. 왜? 이별하고 상대방에게 장문 편지를 써본 경험이 생기거든. 그걸로 마음을 흔드는 시도를 해본 경험이 생긴다고요. 본인이 해보고 나면 깨달아요. 날 차버린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전달한다? 공감과 이해를 한다? 상대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잠깐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동정이지. 이건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저? 당연히 겪어봤죠. 여자에게 차이고 나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한 편지, 달라질 거라고 말하는 편지 안 써봤겠냐고. 저도 다 해봤다고요. 나를 차버린 상대방에게 무슨 마음을 흔드는 장문 편지를 쓰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냥 본인도 연애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대체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야? 중학생이 어설프게 주워들은 지식으로 초딩들한테 미적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받아. 코미디가 따로 없어요. 하여튼 저는 여러분을 차버린 사람에게 뭘 해야 하는지 정답을 알려드렸어요. 구체적인 정답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참고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을 먼저 차버렸다. 그러면 헤어져서 오히려 좋아 라는 의미가 포함된 문장을 말하세요. 말하기 좀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의도가 드러나는 근황을 연출하세요. 헤어져서 너무 기쁘다라는 걸 드러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때부터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연락 찔러보기. 상대방을 확실히 후회하게 만들고 싶죠. 그게 사실 은근히 상대방이 여러분을 다시 좋아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연락을 재개하는 방법까지 아셔야 돼요. 나중에 연락을 해서 확실히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시 빠지게 만들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상대방을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을 100%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별 관련 컨텐츠들을 보면 그런 말이 많아요. 그냥 잊어라. 새로운 사람 만나라.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럼 전 애인이 후회를 하건 뭐 어디 가서 흔들어 제끼건 내 알 바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 걸 알아도 그 남자를 완전히 잊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 애인과 나중에 다시 연락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락을 적절하게 찌르면 상대방이 다시 여러분을 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상대방을 차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괴로워하겠죠. 지금 여러분처럼 말이죠. 그게 최고의 복수 아닙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비유를 좀 해볼게요. 이거를 여러분이라 칠게요. 죄송합니다. 손에 잡히는 게 이거라서 여러분을 상대방에게 판매한다고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이걸 원하게 만들어야 돼요. 원하게 만들어서 잠깐 사용하게 해준 다음에 다시 뺏으면 돼요. 줬다가 뺏어야 된다고요. 그럼 환장하고 후회하고 안달나겠죠. 그럼 이거를 그 사람이 원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주위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돼요. 실제로 기업들이 마케팅을 그렇게 하죠.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증거에 되게 민감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걸 좋다고 계속 말하고 계속 사용하면 서서히 그걸 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이 여러분을 잘 사용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세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다른 남자에게는 매력적인 여자로 취급되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SNS를 이용하던 카톡 프사를 이용하던 상관없습니다. 잘 팔리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 드러내세요. 물론 직접적으로 남자랑 셀카 찍어서 올리고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인기가 많다는 걸 드러내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못 알려줘요. 왜냐하면 저한테 솔루션 받으신 분들이 반발해요. 어쨌든 잘 팔린다는 걸 드러내면 상대방은 서서히 여러분을 은근히 원하게 돼요.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바로 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때 상대방을 툭 찔러주는 거죠. 상대방은 어차피 이미 이걸 원하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이걸 쓰는 걸 계속 봤거든. 이미 사고 싶은 상태라고요. 누가 와서 카드 리더기만 들이밀면 바로 카드를 긁는 상태라고요. 여러분이 연락만 툭 찔러주면 자발적으로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을 원하게 만드는 단계를 앞에서 잘 수행했다면 말이죠. 여기까지 하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겁니다. 그때부터는 알아서 하시면 돼요. 사귀던지 아니면 차버리던지 그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어요. 일단 다시 연락을 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여전히 시큰둥하면 어쩌지? 혹은 다시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싫을 수도 있겠죠. 그쵸?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이별한 사연을 저한테 들고 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 보는 게 뭐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한때는 많이 좋아했었는지부터 봅니다. 좀 어려운 영어로 하면 프레임이 높았는지부터 본다고 표현해요. 만약 둘이 썸을 타거나 사귀던 당시에 주도권이 압도적으로 여러분에게 있었다. 하지만 차인 것만 여러분이 먼저 차였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연락을 찔러보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처음부터 상대방이 갑이고 여러분이 을이었다. 그리고 먼저 차이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이면 좀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이거를 팔고 싶어요. 이거 1,000만 원에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 입장에서 여러분이 가치를 매길 때 그 리미트가 정해져 있다고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가치가 낮게 매겨진 관계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포기하세요. 후회하게 만들고 뭐고 그냥 다 포기하세요. 이거 1,000만 원에 팔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한때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해주고 주도권도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있었다. 이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잘 팔리는 척을 한 다음에 연락을 찔러보세요. 반대로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쭉 갑질을 하다가 내가 차였다. 그거는 이런 영상을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찍어놓은 다른 썸 관련 영상을 보시고 다른 남자랑 썸을 타세요. 그 남자는 잊으세요. 아시겠죠?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을 거절한 남자가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 첫 번째, 헤어져서 오히려 좋아. 이런 의미가 담긴 말을 해도 되고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줘도 돼요. 헤어져서 오히려 좋고 이별이 너무 기쁘다 라는 게 드러나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가치를 높게 보게 됩니다. 마치 손절한 주식이 올라가는 것으로 느껴지죠.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연락질러 보기. 진짜로 상대방을 후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예 나에게 다시 빠지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럼 결국 연락을 재개해야겠죠. 바로 연락을 재개하기보다는 내 가치를 높아 보이게 세팅을 한 다음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드렸어요. 뜬구름 잡듯이 이뻐지세요, 발전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실질적이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잘 응용해서 그 남자를 후회하게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